안녕하세요. 4월 27일 일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 추방과 판사 체포로 헌법 위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0년을 넘게 미국에 거주해온 영주권자도 20년 전 전과로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미국 경제 침체가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중도층 신뢰도 흔들리며 트럼프 2기 경제 불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필리핀 축제 도중 차량 돌진으로 최소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은 질서와 불완전함이 공존하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깜짝 회담을 갖고 평화 논의를 급물살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까지 장악하며 문화계에도 개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AI 전환 가속화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만으로도 건강 이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인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다시 한번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어린이까지 불법 추방하고 판사를 체포하는 초강경 조치까지 나섰는데요. 워싱턴에서 유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루이지애나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어린이 3명을 어머니와 함께 강제 추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4살짜리 말기암 하나도 약 없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시민권자를 적법 절차 없이 추방한 것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방법원은 베네수엘라인 부부를 적국 국민으로 규정해 구금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금자는 21일 이내 이해 제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보받아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밀워키 카운티 판사 한나 두건을 불법 이민자 탈출 방조 혐의로 공개 체포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도 정점에 달했습니다. 법조계는 사법부를 위협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 기자였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유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에 거주해온 영주권자 클리오니 워드 씨가 20년 전 말소된 범죄 전력 때문에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아일랜드를 방문했던 워드 씨는 미국 입국 과정에서 체포돼 현재 구금 상태입니다. UC 산타크루스 졸업 이후 가족을 부양하며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온 워드 씨는 다음 달 7일 열릴 이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모든 범죄 기록자 무관용 추방 정책에 따른 것으로 장기 거주 이민자들 사이에 큰 충격과 불안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지 연방 하원 의원도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한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지지율은 39%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민, 경제, 외교 등 주요 정책 모두 과반수 반대에 직면했고 특히 법원 명령 불복 논란이 여론 악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트럼프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는 트럼프 정책이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여파로 급격히 둔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3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무역 적자 확대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 소비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침체 가능성은 45%까지 치솟았습니다.
IMF 역시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전쟁 조기 해결과 정책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초반 기대했던 경제 회복은커녕 물가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중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과 지난해 트럼프를 지지했던 독립 유권자들도 예전 같지 않다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독립층 지지율이 25%나 급락했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트럼프가 주변 인사 선택과 외교 방식에서도 실망을 안기면서 공화당에도 중간 선고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경제 상황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공개 압박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시장 불안만 키운 채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처럼 정치적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특히 닉슨처럼 연준을 굴복시켜 재선에 성공한 전례가 있지만 그 대가로 19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점은 여전히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의 다음 카드가 무엇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필리핀 커뮤니티 축제 도중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30세 남성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는 필리핀의 독립 영웅 라프를 기념하는 자리였으며 목격자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트리도 총리와 밴쿠버 시장은 유가족과 지역 사회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2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의식 같았지만 떨리는 목소리, 실수하는 독서자, 다양한 표정의 신도들이 보여준 인간적 불완전함이 오히려 장례를 더욱 빛냈습니다. 화려한 권력 퍼포먼스가 아닌 진정한 의식이 중심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광장과 고대 유물을 품은 베르니니 광장은 과거와 현재, 질서와 불완전함이 공존하는 공간이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생 추구한 결함 있는 인간을 품는 신앙이 마지막까지 울려 퍼진 현장이었습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 중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분간 비공식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유럽 평화 중재를 논의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크림반도 문제에서는 이견이 확인돼 최종 종전 협상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을 매우 생산적이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이 임박했음을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 운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예술 문화 프로그램을 비각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해온 기존 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됐고 경제성 중심의 골든 에이지 비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센터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미국 문화사를 기록하는 살아있는 기념비인 만큼 이번 조치가 향후 미국 예술계의 다양성과 역사 복원 작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남긴 예술이 없는 국가는 희망도 없다는 경고가 다시금 무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꽃놀이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로 중국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불꽃 수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소비되는 개인용 불꽃놀이 대부분이 중국산인 만큼 이번 사태가 대규모 축제 준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금 생산이 중단되면 불꽃놀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긴급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기관들이 디지털 전환과 인력 감축을 서두르면서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과 국세청 등 필수 기관들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화와 대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공감 능력은 대체할 수 없다며 신중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형제 자매 간 갈등은 종종 이어지고 부모는 이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며 성격, 경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는 나는 두 자녀를 똑같이 사랑했지만 표현이 다를 수 있었음을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상처를 받았다고 느꼈다면 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어느 한편을 들지 않고 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솔직히 전하며 따뜻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들의 감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관계 회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카고의 사회복지사 로빈 골드는 처음에는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새로운 운동인 피클볼을 배우며 젊은이들과 속도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심리학자 캐서린 에스틴은 80대에도 열정적인 프로젝트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다고 강조합니다. 노화 전문가 브루스 래프는 회복력뿐 아니라 적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하버드의 앨런 랭거 교수는 나이보다 마음가짐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 이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스마트 인솔이 걸음걸이 데이터를 분석해 치매, 정형외과 질환, 허리 디스크 문제를 조기에 경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2개의 압력 센서를 탑재한 이 깔창은 태양광으로 스스로 전력을 공급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세와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부상 재활, 자세 교정, 질병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자신감으로 채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